이번 영상은 대전대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2020년 대전대 한의학과 기본소양 면접 시험 답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한의대 준비하시는 분은 꼭 보세요. 대전대 한의학과 2021년 면접 시험이 크게 바뀝니다. 대전대에서 면접을 보는 유형은 먼저 학생부 교과 일반이 있습니다. 교과와 면접만 보며 작년 30%인 면접 비중을 40%로 올렸습니다. 2020년 대전 한의대 교과 면접의 성적은 인문계는 80% 컷 1.35등급, 자연계는 1.8등급을 기록했고요. 자연계의 경우 전체 한의대 일반 전형 중 가장 낮은 8대 1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시문 면접 한 문제와 기본 소양 면접 한 문제가 나왔으나 교과 면접의 경우 기본 소양 면접만 두 문제가 나옵니다. 일반 교과 전형은 2021년부터 전공 재시문 없으며 기본 소양으로 바뀝니다. 또한 문제도 사전 공개합니다. 단 회화인재 전형은 2021년까지 그대로 재시문 면접이 있으며 2022년에 서류 면접만 진행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계 3개 합 4등급이며 자연계는 3개 합 5등급입니다. 특이한 점은 탐구에 한국사를 포함시킬 수 있어서 화학이 4등급, 생명과학이 1등급, 한국사가 1등급이 나오면 과탐은 1등급이 됩니다. 한의대나 의대나 또는 수의대 보는 학생들 중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실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전대 한의학과 시험 본 학생이 실제 시험장에서 대답한 내용과 답안을 공개해 드립니다. 물론 이 학생 합격했고요.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대전대 한의대는요,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교과 점수만 보고요. 1단계 6배의 인원을 오후 3시에 발표하며 그때 홈페이지에 기본 소양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됩니다. 좋아할 틈도 없이 바로 11월 7일 토요일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면접 준비가 4일밖에 없습니다. 대전대 한의학과는요, 1단계에서 교과 점수 100%로 6배수 선발을 합니다. 작년에는 5배수였으나 6배수로 바뀌었고요. 먼저 교과에서 1단계 교과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가가 540점, 최저가가 460점이네요. 2단계 면접 비중이 40%입니다. 작년에는 30%였는데 면접이 30%나 40%나 면접장에서 뒤집을 수 있는 건 동일하다고 봅니다. 교과 점수를 한번 세분화시켜 보니까 1.0등급이 540점, 2.0등급이 530점, 즉 한 등급당 10점 정도가 벌어집니다. 더 세분화시키면 0.1등급당 1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배수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 점수는 상당히 촘촘해서 1.3에서 1.9등급 사이라고 하면 1000점 만점 중에 5점이나 6점 정도 교과에서 벌어진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본인이 1단계 합격을 해서 배수 안에 들어갔다면 그때는요, 계급장 떼고 싸우는 겁니다. 물론 점수 낮은 학생이 면접을 잘 봐야 뒤집어지는 건 맞는 거고요. 2단계 면접 비중이 40%입니다. 최고점이 400점, 최저점이 340점인데요. 60점이나 되는 점수가 면접장에서 발생하는 거죠. 면접 점수 차이가 60점이면 면접장에서 교과 차이 5, 6점은 그냥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 그냥 4일 동안 면접 시험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만 하다가 면접을 보니 잘 볼 수가 없죠. 어떤 학생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는데 말이죠. 작년에 나온 10문제 중 어려웠던 문제 공개할게요. 작년에 나온 문제와 어떻게 답안을 준비했는지 보시고요. 2021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발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요. BTS 등 한류 스타의 눈부신 활약이 우리 국가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보세요.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후회되거나 아쉽게 생각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대학교 생활에서 가장 변화하고 싶은 점 2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대학 졸업 후 자신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말해보세요. 대학 생활은 학예, 동계 방학이 각각 2달 이상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방학 기간을 이용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소방관, 경찰관 등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최저임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해보십시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유와 함께 말해보세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완화 및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10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문제 나온 10문제 중에 4가지만 골라가지고 답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등 세계적 한류 스타의 눈부신 활약이 우리 국가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면접장에서는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핵심 키워드를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먼저 이 학생은요, 첫째, 경제적인 이익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네요. BTS 경제적 효과가 연평균 5조로 추정되고 이들이 10년간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것은 56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나오고 굿즈, 웹툰, 출판, 영화 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 외에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게 됨으로써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둘째, 사회적 영향으로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폭력, 입시 이런 데서 이제 10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음악을 통해 여러 가지 계급론이라든지 가난의 스토리를 다룬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희망과 긍정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2가지식으로 정답을 말하고 풀이를 하면 됩니다. 셋째는요, 문화적 영향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대외적 위상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연한 얘기겠죠. 문화적 영향으로 한국 문화가 많이 올라갔고 또한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가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많이 알리게 되었잖아요. 이런 걸 때문에 이제 우리도 자부심이 생겼고 이런 얘기를 이제 면접장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 총 얘기를 3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 학생은 한류스타는 경제적 효과, 긍정적 사회,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 상승 3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갔는데요. 이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방관, 경찰관 등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말해보십시오. 자,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더 많은 혜택을 줄지 알아야 될지 먼저 본인의 의견을 먼저 2가지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위험을 감수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본인의 먼저 의견을 얘기해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그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첫째 이유로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둘째 이유로는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고 있으며 이들의 근무는 다른 업종에 근무하는 질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사회적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유를 얘기해 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소방관의 평균 수명은 한국인 평균 수명보다 20년 짧은 수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보통 소방 공무원의 평균 수명이 58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10%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과도한 근무와 공무상 사망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이유로 인하여 소방관이나 경찰관 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이라도 주어야 한다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면접장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준비해가면 절대 어려운 게 없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해보십시오. 먼저 아까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처음에는 이것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걸 반드시 얘기해 주어야 돼요. 이 학생은 처음에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이유가 나오겠죠. 첫 번째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경제 후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상승되고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업이 증가하고 경제가 후퇴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 소득 격차가 오히려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득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를 바로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요. 국민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물론 이거는 찬성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는데 이 학생은 반대로 가면서 마지막에 이런 여운을 남겨요. 저의 주장은 물가가 오름에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주장은 아니며 급격한 인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즉 물가 상승률만큼의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또 밝히기도 해요. 이렇게 면접에서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유와 함께 말해보세요. 작년에 시험 본 학생은 지금 나오는 문제가 시험장에서 나왔는데요. 미리 준비해 갔기 때문에 지금 제시된 내용 그대로 답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답변했느냐 볼게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아래 검정 글씨 나온 거 있잖아요. 이 내용 그대로, 정말 그대로 면접장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해 줬고요. 두 번째로는요. 외국인 노동자는 모국과 한국 간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계속 긍정적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례를 얘기하죠. 가나와 나이지리아 노동자들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등의 상품을 본국에 수출하는 등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국제 무역에 일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면접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발전하는데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하고 결론을 짓는데요. 법적 정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자 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2007년부터 우리는 이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시행되었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의 다문화 정책 발전은 외국인의 노동자로부터 촉발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이 답안 이 내용을 있잖아요. 면접장에서 아주 또박또박 틀리지 않게 이 내용들을 다 얘기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본 소양 문제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내년에 나오는 문제들 두 문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먼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대전대 한의학과뿐만 아니라 기본 소양 문제는요. 의학과, 치의과, 그다음에 한의학과, 수의학과 모두 나올 수 있으니 꼭 답변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하게 글로 정리해서 면접장 들어가는 순간까지 머리에 숙지하시고 꼭꼭 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문제가 나왔었는데 제가 4문제만 공개해 드렸거든요. 실은 6문제 다 공개할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잖아요. 다 유형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까지 대전대 한의학과 기본 소양 면접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영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